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조선일보에 조중식 기자입니다. 조중식 기자. 그런데 아주 좋은 칼럼을 하나 썼어요. 뭐냐 하면 제목이 법봉을 부러뜨리려 드는 의사봉. 판사들이 두드리는 게 법봉이잖아요. 법봉. 이걸 이제 부러뜨리려 드는 의사봉은 국회에서 이제 땅땅땅 치는 이게 의사봉이잖아요. 이 의사봉하고 이게 법봉이 원래는 대등해야 되거든요. 이게 상권 분립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완전히 국회가 사법부를 깔아문 게는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법봉을 부러뜨려 든단 말이에요. 의사봉이. 이런 이제 칼럼인데 제가 이걸 여러 가지로 이제 14일날 청문회 대법원장, 대법관들 다 나와라. 말도 안 되는 게 청문회 하고요. 그 다음에 26일날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이게 딱 26표로 70명이 반대한 거예요. 70명이 반대인데 일부 정치판사들 딱 5분의 1을 채워가지고 전국 법관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극소수 정치판사죠. 이걸 이용해서 이게 또 국회가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고. 아마 이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2년 남았거든요. 계속 끌어내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국회가 법원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제 심각하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판사들이 물론 이제 오늘 김혜경 선고한 이런 데 용기 있는 수원고등법원에 김종기 판사처럼 용기 있는 판사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또 보면 위정교사 사건에게 또 연계해서 길도 못 잡고 추지정 이렇게 부끄럽게 사법부가 미리 바람도 불기 전에 누워버리는 이런 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봉으로 법봉을 부러뜨릴 정도로 강하게 압박하니까 물론 일부 용기 있는 판사도 있지만 많은 판사들이 미리 부끄럽게 무릎 꿇어버리는 이런 데 모습이 연출된다. 이거는 심각한 상권분립, 자유민주 체제에 반한다 이 말입니다. 이 칼럼에 보니까 저도 이런 내용을 많이 비판했지만 제가 통계적으로 새로운 의미 있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조중식 칼럼인데 관심 있는 분에게 그 칼럼 전체를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하면, 지금 이제 가장 심각한 게 민주당에서 대법관의 수를 100명까지 늘리겠다. 이거는 이제 헌법에는 대법관 수가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이제 100명까지 늘리는 것도 법률만 바꾸면 되긴 됩니다. 헌법에는 제한이 없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근데 이게 똑같은 짓을 한 나라가 있습니다. 대법관을 대폭 늘린 게 똑같은 짓을 한 나라가 대표적으로 이제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헝가리의 오르반 정권 있잖아요. 오르반 정권의 헝가리, 그리고 이제 폴란드의 카진스키 독재자, 카친스키, 폴란드, 헝가리,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사법부를 꼭두각시로 허수아비로 만드는데 제일 좋은 게 대법관을 확 늘려서 자기 사람 좌파들로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법원을 지 맘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게 통계가 있습니다. 차베스 때 2004년이에요. 베네수엘라 차베스 때 2004년에 20명이던 대법관을 갑자기 12명, 2배 가까이 32명 늘리고 12명을 차베스의 충성스러운 개들 있잖아. 개들로 채운 거예요. 12명을 늘려가지고 충견을 채운 거예요. 차베스가. 그랬더니 2013년에 차베스가 죽을 때 2004년에 이렇게 늘리고 9년 뒤에 차베스가 2013년에 죽을 때까지 대법원 판결이 4만 5천 건이 있었다. 4만 5천 건. 그 중에 차베스의 정권에 반하는 판결이 한 건도 없었다. 이게 베네수엘라 현실입니다.
12명을 충견을 채우니까 죽을 때 9년까지 4만 5천 건 중에 정권에 반하는 판결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요. 오르반, 헝가리의 오르반 있잖아요. 헝가리의 오르반 정권도 2011년에 11명이던 헌법재판관을 11명에서 15명으로 4명을 늘리면서 충견을 채웠다. 그랬더니 유리한 판결만 나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9명 중에 40여기나 지금 이제 그 문영배 이미선에 나갔는데 2명을 또 같이 보내놨잖아. 자기들이 2명을 채운다 이거야. 문영배 이미선 같은 자를. 그러면 이게 40여기까지 해가지고 충견들로 채워나면 이제 헌재에서는 불리한 판결이 하나도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헝가리는 헌법재판관을,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는 대법관을,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벌써 막 대법관, 대법원장 불러 청문회한다 하고 탄핵한다 하고 걔 난리를 치니까 벌써 이게 하급심의 판사들이 미리 알아가지고 쫄아가지고 재판을 이게 전부 이재명 재판을 오늘부로 올스톱 시키는 이런 게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이 올스톱 됐는데 그래도 이게 분이 안 풀리는지 야 청문회 조회대 나와 사표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 법관회의를 뒤에서 조정하고 청문회를 그대로 강행하겠다 이런 게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김혜경이도 선고 못하도록 얼마나 압박을 했습니까? 근데 선고는 됐지만 이런 식으로 국회가 완전히 의사봉 가지고 법봉을 부러뜨려 버리는 이런 독재가 되면요. 사법부가 최후의 부류 아닙니까? 법치주의. 인권의 최후 부류잖아. 그러면 사법부가 압박에 굴복해서 그러면 완전히 이제 자유민주 체제는 무너지면서 바로 이제 일당 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재명 민주당의 무도한 이런 폐악질로 바로 이제 베네수엘라, 헝가리, 폴란드의 길로 가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게 칼럼의 결론입니다. 저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이재명이가 이제 사법부가 자폭하거나 총구로 총을 내를 향해 쏴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냐. 자기가 사법부의 총구가 자기한테 향하면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냐. 오히려 사법 쿠데타를 제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겁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마치 대통령 되면 모든 재판은 중단시켜. 이런 식으로 법률을 발의하고요. 근데 내한테 무죄를 주려면 해. 판사 미리 결론 내리고 내한테 무죄 줄 재판을 진행해. 그러게 유죄 줄 재판을 중단해. 이런 완전히 차베스나 오르반이나 카친스키 이런 독재자들도 안 하는 전 세계 전무후무한 독재를 하는 이게 이재명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 모든 국민과 법조인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재명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자다. 이거를 분명히 우리 법조인들이 먼저 나서서 국민들께 호소해야 됩니다. 저는 내일도 제가 YTN 방송이나 라디오 나가면요. 바로 그런 방송은 중도도 보거든요. 나가서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겁니다. 이게 이재명이다. 전 세계 독재자들도 이런 짓을 안 했지 않냐. 무죄 판결은 재판하고 유죄 판결은 중단해라. 이런 게 본 적이 있냐. 이렇게 저는 강하게 국민들께 호소를 할 거고요. 저 눈에 약속한 것처럼 대통령 선거 끝나고 만에 하나게 이재명이 됐을 때 중단하면요. 바로 2천만 명 서명운동으로 대선 불복운동 재판 진행해라.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고 같이 이제 동참할 법조인들이나 많은 이제 교수님이 있으니까 연대해서 이재명이 재판 중단은 무조건 이게 막아내야 된다. 지금도 이게 중단시킨 게 부끄럽다. 오늘 마지막에 위정조사까지 기일 추정으로 중단한 정말 이게 부끄러운 일이다. 그나마 김혜경이 선고한 거는 용기 있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제 여러 봉이 있죠. 뭐 법봉도 있고 의사봉도 있는데 가장 그래도 이게 무서운 거는 국민의 해초리 아닙니까? 우리 광화문의 태극기봉, 이게 국민의 해초리입니다. 민주당이 뭐 그 의사봉이 뭐 대단한 거라고 원식이 땅땅땅 그게 뭐 대단한 것 해도요. 국민이 다 부여한 겁니다. 국민이 해초리를 들고 태극기봉으로 국회를 까불먹에 무자비하게 해초리로 때려치면요. 국회도 저는 못 버틴다. 이 말이 그 의사봉이 뭐 대단한 봉 같아도요. 국민이 임시로 맡기는 봉입니다. 우리 국민의 해초리, 국민의 태극기 봉, 이거보다 더 정당성이 있는, 더 이제 힘 있는 봉은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우리가 지금도 그 국회가 이런 이제 그 사법부를 짓밟는 유린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 청문회도 중단하고요. 물론 이게 대법원이 안 가겠지만 즉각 중단하고, 그 다음에 그 70명이 반대하고 26명이 찬성한 전국 법관회의도 즉각 중단해라.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끌어내리기 압박을 즉각 중단해라.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